몇 번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마. 몇 번까지 했어요? 수업 전에 몇 번까지 했는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앉아 있어요. 어? (59까지) 했어요? 아, 59번까지 했군요. 프린트가 없어. 59번까지 했었어요. 됐어요? 벌써 찍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예. 오늘 조금 이따가 한 1, 2분 너무 이러다가 이따 또 너무 9시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니까. 제발 지각 좀 하지 말고. 저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고. 자, 여기 보세요. 가락동 성당 다닌다고요? 언제부터 성당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다행이다. 다 커서 다니려면 믿을 수가 없잖아. 어? 신앙심은 좀 어떻게 돈독한 것 같아요? 아니 본인 생각에 뭐 기타 없이 얘기하세요. 뭐 물론 이 근처에 한나라에서 파견된 비서관들이 앉아있긴 있지만 부담 없이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좋은데 좀 신앙심은 어떤 것 같아요? 성당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녀요. 그러면은 일요일마다 성당은 가요? 저보단 낫네요. 그래도 저는 안 간 지 한 8년 된 것 같은데 그냥 가요. 그냥 계속 다니세요. 네. 커서 다니려면 그 신앙을 간다는 게 중요한데요. 중요하거든요. 신앙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커서 다니려면 제가 아마 지금쯤 누가 저한테 성당 다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못 다닐걸요. 믿을 만한 게 있어야죠. 나중에 좀 시간 날 때 어제 내가 무슨 이제 인터넷에서 어디인가 무슨 그 학생이 글 올리는 거 보니까 폴 수학은 아니었는데 얘기하지 마라. 글 올리는 거 보니까 뭐 인터넷 강의라는 게 무슨 뭐 수업 가지고 50분 하는데 뭐 잔소리 뭐 30분 20분씩 하고 뭐 좀 그 얘기 뜨끔하더라고. 어? 야, 참 꼭 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착한 학생이 있나? 그렇게 너무 착하다 표현인데 그게 순박한 거거든요. 그럼 알맹이를 못 봐요. 원래 양도 중요하지만 양 이전에 우선 질이 중요한데. 어? 그렇죠. 여러분한테 선물을 막 주는데 누가 전부 쓰레기로만 주고 쓸만한 거 하나도 없는 것만 주면 그거 갖다 놓을 때도 없잖아요. 버릴 때 돈 붙여야 되고 살짝 버리고 다 걸리고 사진 찍히고. 응? 그렇다고 제가 이제 질이 좋다는 게 아니라 폴수학은 질은 좋아요. 폴수학은 질은 좋은 편이라고요. 잘 믿기지 않겠지만. 자, 그러면은 60번부터 들어갑니다. 60번. 60번은요.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60번 문제 우리 공부 안 했었죠? 60번은 오늘 지금 한번 듣는 걸로 끝냅시다. 오늘 한번 듣는 걸로 끝내는데 자 방심하지 말고. 그 60번 문제가 원래 그 출제될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모의고사에서는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은 나올 거예요. 수능은 나온다 안 나온다 보장을 못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행렬을 공부하고 있죠. 행렬을 지금 상당히 진하게 공부하고 있는 편인데요. 상당히 진하게 공부하는 편은 제가 미리 좀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7차 이 수능 첫 시험이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가 지금 지수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가 뭐가 나와 있나?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제 여기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순열도와 확률이라는 게 있고 통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단원이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원이죠. 6단원이니까 평균 몇 문제예요? 전부 출제는 30문제 된다 했잖아요. 그럼 한 단원당 평균 몇 문제 나와요? 5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5문제를 내려다 보면 이 중에서 행렬 같은 경우는 한 7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 7문제에 나오는 파트들을 다 잡으려면 적어도 10배수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한 70문제 정도는 잡아야 그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7문제, 금년 그 문제들을. 근데 행렬 학생들이 막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아마 일반적인 학생 같은 경우 별로 공부를 착하고 순박하게 공부했을 때 행렬 문제가 7개 정도 나오면 그 중에서
두 개나 세 개는 쉽게 느껴지고요. 한 두 개 정도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리고 두 개는 못 풀 거예요. 그 두 개 못 풀 만한 문제들이 우리 지금 곧 이어서 오늘부터도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거 그런 문제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는 막연하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지 또 일부, 뭐 다음 중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있는데 5개가 나왔으면 그 중에서 두세 개는 미리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두세 개 정도만 생각을 해볼 뿐이에요,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데 보기를 잘 참고해서 그거는 굳이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행렬 파트 시간을 좀 많이 잡고 있는데 행렬하고 수열이 금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요구사가 처음에 실시가 되면은 주로 각 단원에서는 앞쪽에서 나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쪽에 치우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통계라든가 확률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단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제 6개가 됐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면 30문제니까 각 단원당 평균 5문제잖아요. 5문제지만 통계 같은 경우 아마 많이 나와야 3문제, 2개에서 3개 정도, 2개에서 3개 정도. 그 다음에 확률은 순열 조합, 이항정리 확률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여기서 뭐 한 4개 정도? 4개. 평균 이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쪽에 상당히 많이 치우칠 거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앞에 문제들을 어떤 것들을 낼 수 있느냐? 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첫 시험에 여러분 실력을 넘어고 출제한 사람들을 많이 믿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응용 문제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세요? 상당수 응용 문제들이 포함되면서 증명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수능에서는 최근에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만 다뤘지만 여름부터는 아마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이렇게 다뤄질 거예요. 그 증명 문제 중에서 수열 뒤에 나오는 수학적 귀납법,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어느 문제 하나가 포함될 것은 거의 뭐 뻔하고, 그 다음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열 같은 데서 무슨 등비수열, 원리합계에 대한 그 문제 같은 거, 원리합계 또는 상환, 저축 이런 문제라든지, 또 행렬이라든가 지수로그에서 무슨 반감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상용로그와 관련된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들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수로그에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수하고 로그하고 그다음 상용로그 파트에서 응용 문제는 지금 수업을 안 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복습을 겸해가지고요. 요즘 모의고사 보기 전에 다시 한번 해준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중간 단원을 갖다가 무시하고 한번 쭉 종합적으로 다뤄줄 거고, 지금 우리가 행렬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지금 그 역행렬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역행렬 문제에서는 꼭 여러분이 기억이 될 사항이, 역행에 꼭 기억이 될 사항은 두 행렬을 곱해가지고 그 결과 뭐가 나온다? 단위행렬. 좀 지긋지긋하게 알아두세요. 혹시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나오면 양분의 마이너스를 곱해서라도 플러스 단위행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두 행렬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행렬 관계에 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분으로요. 그간의 행렬을 공부했던 것은 그냥 우리 이미 몸에 녹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 잘해야 되는데,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지금 잠깐 또 그래도 우리가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수능은 11월이니까.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대해서 오늘 지금 완전히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그 맨 처음 A라는 행렬이 주어지면 이 A라는 행렬로부터요. A의 제곱, 그 다음에 주대각선을 더한 다음에 부호바꾸고 A, 주대각선을 더한 다음에 부호바꾸고 A, 그 다음에 B 이퀄 0 이런 식으로 풀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책이라든지 교과서에서 보면요. 그냥 상수적으로 듣기를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방정식 파트에서도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x가 1이 될 때요. x가 1이면 x-를 x-3 곱한 것은 0이다. 성립하죠. 맞잖아요. x가 1이면 x-3 곱한 건 0이다. 성립하죠. 그렇지만 여기는 성립하는 게 아니죠.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x-3 곱하고 0이 나온다 해서 x는 1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성립하면 꼭 1만 되는 게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고 얘기하려면 예외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여기 앞에 나온 이걸 갖다 우리는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A라는 행렬이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맨 처음에 A제곱, 주대각선을 더한 다음에 부호바꾸고 A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D는 이렇게 곱하기로 빼면 되죠. 그럼 4에서 6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4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2, D 이퀄 0, 이게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반대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이퀄 0 행렬이 성립한다고 A는 반드시 이건 아니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2차 방식을 보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하면 주대각선을 더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대각선을 더해서 5가 나오는 것은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1, 4를 더해도 5가 되지만 2, 3을 더해도 5가 되고 6하고 마이너스를 더해도 5가 되는 거니까 주대각선에서 5가 나오게 하는 것은 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시한 있어요? 그 다음에 D는 얼마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2지.
D가 마이너스니까 D가 마이너스면 4에서 6을 뺄 때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 3은 6에서 8을 빼도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8이 나오게 하려면 8하고 2를 써도 좋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을 써도 좋고 2하고 4를 써도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지 알겠죠? 이 행렬로부터 KLM을 정리해서 이런 2차 방식을 유도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성립하는 건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한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KLM을 정리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아니야. 그럼 KLM 정리해서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건 무슨 알겠죠? 이 행렬이 주어지는데 봐봐봐봐. 이 행렬이 주어지고 이 행렬이 이러한 방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얘는 주대각선을 더하면 5가 나온다. D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대조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성립한다 해서 그러한 행렬 A는 딱 이걸로 단정지어서 이거다. 이렇게 얘기는 못한다.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경우는 우리가 KLM 정리 성립하거든요. 성립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 행렬로부터 우리가 이런 2차 방식을 유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2차 방식을 보면 얘는 주대각선을 내서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5. 대답해야 될걸? 얘는 주대각선에 대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5. D는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 맞네. 4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2 맞고. 또! 주대각선 나니까 5가 맞죠?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행렬은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 얘기해보세요. 야,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딱 한번 하고 설명해. 앞으로 설명 안 해요, 이거. 여기 봐. 자, 숫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3? 뒤에다 쓰지. 자, 여기 보세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e 이퀄 0 이걸 생각해보자. 그러면 앞에 어떤 행렬 a가 있을 텐데요. 이 행렬 a가 K렘을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 이 행렬은 주대각선을 대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4. 주대각선에 4가 나온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하고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4가 나오니까 a의 제곱 주대각선 나온 다음에 보호할 거예요. 되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d 이퀄 0이니까 d는 얼마가 돼요? 3. 그럼 D는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걸 뺀 게 D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곱한 걸 빼면 돼. 이미 곱하면 3이잖아. 그러니까 3에서 이걸 빼가지고 3이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서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빼야 될 거 아니야. 0이 나오더라니까 뭐 적당히 예를 들어서 2를 쓰고 0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럼 분명히 이런 행렬로부터 K레벨 중에서 이런 걸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행렬로부터 이게 얻어냈다면 적어도 이 행렬은 주대각선을 더해서 4가 나온다는 얘기고 D는 3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어떤 행렬 특이한 케이스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소위 K 이꼴이라는 거예요. 오늘만 딱 듣고 잊어먹어도 좋아요. K 이꼴. 뭘 잊어먹어도 좋다고요? 다시 뭘 잊어먹어도 좋다고요? 뭘 잊어먹어도 좋아요? K 이꼴이라는 건 단위행렬에다가 상수 K를 곱한 거죠. 단위행렬에 상수 K를 곱한 거니까 단위행렬이라는 것은 주대각선이고 나머지가 0으로 되는 행렬인데 여기다 K를 곱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K를 곱하면 K0, 0K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꼴은 비록 이런 행렬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주대각선을 대해서 4가 나온다든지 D가 3이 나온다 이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행렬을 나눌 때 K이꼴과 아닌 경우로 나눈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을 때 뭐냐? K이꼴이 아닌 경우만 갖고 문제를 푼 거예요. 왜? K이꼴은 극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K이꼴은 극히 드문 현상이니까 이 패턴 문제가 나온다면 한 유형밖에 없어요. 무슨 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 한번 듣는 걸로 끝난다고. 다 암산 처리할 수 있어요. 필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건 K이꼴이 아니고 이거 K이꼴이죠. 다시 한번 무슨 꼴요? 다시 무슨 꼴요? K이꼴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K이꼴인 경우는 비록 이런 2차 방식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주대각선을 대해서 4가 나오고 주대각선에 4가 나오고 D가 3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확인. 자, 여기 이게 A라는 행렬이 K이꼴이었는데 이게 지우겠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심플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면 이 행렬 A가 이러한 2차 방식을 만족한다. 그럼 이런 행렬 A가 이런 2차 방식을 만족한다 했으니까 실제로 이런 2차 방식도 A 대신에 K2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K2의 제곱이죠. K2의 제곱은 실례가 안 된다면 K제곱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되겠어요? 얘기했잖아. 왜 이런 건 행렬의 곱셈이 아니라 행렬의 실수배라 했지? 행렬의 실수배는 n승하면 이것도 n승 이것도 n승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행렬과 행렬을 곱했을 때 안 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K2를 갖다 여기다 제곱하게 되면 K제곱 2의 제곱인데 단위행렬의 제곱은 단위행렬이니까 그냥 됐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배의 여기다 K2 대입하니까 K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3E 이퀄 0행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요. 뒤에다 단위행렬을 갖다 끄집어내니까 앞에 남아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지금 필기하지 말고 통계할 수 있지만 혼자 인터넷으로 공부해놨으면 끝내 쓸 거예요 지금 아직 그 고집. 그 고집은 남을 갖다 피곤하게 만들고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지금 딱 보고 나중에 암산 처리할 건데 출제되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건 지금 현재 단위행렬에 붙어있는 개수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단위행렬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했더니 그 결과 영역률이 나왔다는 얘기지. 영역률은 모든 성분이 0이죠. 그러니까 영역률이 나오려면 이게 얼마 돼야 되겠어요? 0이 돼야 돼요. 이건 여러분 행렬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수나 마찬가지야.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이게 0이 된다 했으면 여러분 다른 거 모르더라도 이 정도 인수는 눈으로 할 수 있잖아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이꼴 0에서 K는 얼마 나와요? 1, 3. 다시 얼마 나와요? 1, 3. 이따 보면 1,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K가 1, 3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아까 행렬 A를 우리가 K 이꼴로 놨죠. K 이꼴은 이거죠. K 이꼴은 주대각선이 K가 되고 나머지 0으로 되는 이게 K 이꼴이잖아요. 근데 방금 보니까 이러한 행렬 A를 직접 여기다 대입해 봤어요. 이 행렬 A가 이걸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이 행렬 A가 이걸 만족한다 직접 대입해서 구해본 결과 K는 1하고 3이 나왔죠. K는 1하고 3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 K는 1하고 3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 행렬은 1, 0, 0, 1 또는 3이 나왔다는 건 3, 0, 0, 3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이 행렬들은 분명히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니까? 이 행렬들은 여기다 대입하잖아요. 그럼 이 식을 만족해요. 만족하지만 그렇다고 주대각선을 대해서 4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대각선 나오면 얼마 나와요? 2. 이건 얼마 나와요? 6이 나오지. 또 D를 구해보세요. D. D는 1 곱한 걸 뺀다 그랬지? 그럼 D는 얼마야? 1. D는 얼마입니까? 9. D는 1하고 9가 나오지 D가 반드시 3이 나오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무슨 얘기있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야? K값이 1하고 3이라는 거지. K값 구하는 것부터 먼저 훈련하겠어요. K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필기하지 말고요. K값 어떻게 구하느냐? A제곱 또 눈 떼고 있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꼴 0 있죠? 그럼 여러분은 그냥 이걸 그냥 대충 뭐 A제곱 마이너스 4A 뭐 플러스 3 이렇게 보세요. 무슨 양 있어요? 어? 무슨 양 있지? 이렇게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뭐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이렇게 보라 이거야. 그럼 K는 1하고 3이 나오지. K가 1하고 3이 나오면 숑숑숑숑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떤 행렬인지. 되겠어요? 그럼 다시. 자, 준비. 잘 봐야 될 텐데. 자, 준비. 행렬 A가 이렇게 돼 있다. 되겠어요? 그럼 주대합선을 더한다는 것은 A 플러스 D죠. 그런데 이 행렬 A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E 이퀄 0을 만족할 때 A 플러스 D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어머 깜짝이야. A 플러스 D라는 것은 주대합선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인데 이렇게 맞으면 이 값의 합을 구하라는 이유는 이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합을 구하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주대각선 더해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첫째, K1레벨 진영에 의해서 주대각선 더하면 일단 얼마가 나올 수 있어요? 4가 나올 수 있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다음 이게 무슨 꼴일 때? K 꼴일 때. K 꼴일 때 K 값을 알면 K 꼴일 때 K 값을 알면 여기다 쓸 수 있겠지. 근데 K 값을 구할 땐 이거 딱 보고 약간 그 초점을 약간 흐리게 해서 뭐 제곱 마이너스 4, 뭐 플러스 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K는 뭐예요? 1, 3. K는 1, 3이니까 그때는 여기가 1, 3일 때는 3 이렇게 쓰면 된다. 따라서 A 플러스 D 값은 이런 경우 얼마 나와요? 2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얼마 나와요? 6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A 플러스 D 값의 합을 구하시오. 답은 12 이렇게 쓴다 이게. A 플러스 D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6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최소값 구하시오. 2 이러면 된다 이게. 얼마든지 얘기한 대로 다 해줄 수 있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AD-BC라는 게 있죠. AD-BC가 보통 우리가 D라고 얘기했던 건지. 그럼 이게 AD-BC라는 것은 그럼 이 값도 이게 D잖아, D. AD-BC라는 게 뭐, 이걸 왜 이렇게 나몰라. 이렇게 곱한 거 뺀 거, AD-BC가 D인데, D는 K1레벨 정리에 의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3이란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이 행렬이 K 이꼴일 때는, 이거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K 값이 1하고 3이라 했으니까. 놓친 사람 2명이야. 아주, 그리고 신에서 또 끝끝내 아는 척할 거야, 아주. 여기 봐요! D는 1 곱한 걸 빼면 되지. 얼마예요? 1. D는 1 곱한 걸 빼니까 얼마예요? 9. 그래서 AD-BC 값, 즉 D는 1도 있고 9도 있을 수 있다. 그럼 AD-BC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더하면 되겠으니까 13. AD-BC의 최대값 구하시오. 9. 최소값 구하시오. 1. 이러면 된다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 문제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A 플러스 D 플러스 AD-BC 값들의 합을 구하라. 무슨 말이 있어요? 이런 값들의 합을 구하랬을 때 주의사항은 얘하고 얘가 한 쌍이고 얘하고 얘가 한 쌍이고 얘하고 얘가 한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4하고 3을 대해서 7이라는 것도 있고 2하고 1을 대해서 3이라는 것도 있고 6하고 9를 대해서 15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건 이걸 전부 더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답은 25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설명 끝났어요.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A 플러스 D 값이라는 게 주대각선의 합인데 그건 K1레벨 정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4.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랑 뭔가 하면 이 행렬이 분명히 이 식을 만족은 하는데 그렇다고 주대각선을 대해서 4나 주대각선을 대해서 3이 나온 D는 3이 되는 건 아니더라 이거야.
그게 뭐냐? 한 가지 유형이라니까 바로 K2 꼴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K2. K2.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게 아닌 경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문제 풀다 보면 A가 K2 꼴이 아닌 경우 해놓고 문제들 한다. A가 K2 꼴이 아닌 경우 그런 얘기는 K1렘을 정리해서 주대학생 나온 건 4! D는 3 이렇게 문제를 풀자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길었지만 이 정도는 시간 투자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모르면 계속 찝찝하다 문제 풀 때. 모의고사 같은 문제 나오면 그냥 그렇게 귀엽게 보면 되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60번 문제 들어갑니다. 17페이지에 60번. 행렬 17호이고 60번 문제를 볼짝시면 행렬 A에 대해서 졸지 말고 A, B, C, D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이꼴 0이 성립할 때 여기서 AD 마이너스 BC의 최대값을 구하랬는데 여러분 이게 충분히 암산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촌스럽게 풀지 말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현재 행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런 2차 방식을 만족한다. AD-BC의 최대값, AD-BC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D. D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D값이 될 순간 몇 개 나오겠어요? 3개. 최대값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그럼 D라는 게 얼마 나올 수 있냐? 일단 D가 얼마 있어요? 6. K를 성립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 값은 K를 알아야 되겠지? K. 이제 안 적어도 되겠지? 무슨 알겠지? K를 아는데 K 값은 이거 보니까 얼마겠어요? 뭐하고 뭐? 아니 이쪽 K는 뭐예요? 2, 3. 다시 K는 뭐예요? K가 2일 때는 이런 행렬일 거 아니에요. K가 3일 때는 이런 행렬일 거 아니에요. 무슨 향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소위 D는 4가 되고 이럴 때는 D가 얼마가 돼요? 9. 4도 있고 9도 나오겠죠. 근데 현재 이 값들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을 구해서 답은 얼마예요? 9 이러면 된다 이게. 다른 문제 다 풀 수 있겠지? 이 문제를 충분히 습득하면 다른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든 관계없이 써먹을 수 있다. 되겠어요? 됐을 텐데 무슨 향이 있지? 된 거하고 똑같아요? 좋아. 그 다음에 61번 61번 칠판 보세요. 집중. 모든 참고서에 다 나온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 나왔을 때는 금방 후다닥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 자, 물어보겠어요. 3분의 5가 있잖아요. 3분의 5에다 똑같이 100을 곱했어요. 그럼 답은 얼마예요? 3분의 5지. 똑같이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5지. 당연하지. 지금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심각히 설명합니까? 심각히 풀지 말란 얘기예요. 3분의 5잖아요. 그러면은 분모분자를 1000으로 나눠도 답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분모분자의 일정한 수를 영의한 수를 갖다 곱했다 했을 때는 이 분수의 값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전에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야, 기대할 수 있나 이거? 단위응렬이 있었는데 0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꿀 때 그런 얘기 있었죠. 0 하나 다른 거 바꿀 때. 그런 경우는 거듭제곱했을 때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숑숑숑숑 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0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꾸고 있어요. 밑에나 위에 중에 하나. 그러면은 이걸 하나 바꿔보지. 이걸 3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단행렬과 같은 부분이라고 그랬죠? 삼각행렬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를 10승한다. 그럼 어때요? 열심히 해보면 돼요? 열심히 할 게 따로 있지. 그냥 이런 거 1, 0 이러고. 그 다음에 여기 3에다 어떻게 준다? 곱한다. 다시. 곱한다. 크게 대답하세요. 곱한다. 이게 얼마로 바뀌었어요? 30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되겠어요? 좋아요.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61번 보시죠. 61번을 볼짝시면 61번 행렬 A가 있는데 행렬 A가 2, 1, 0, 2 이렇게 돼 있어요. 2, 1, 0, 2. 그때 A의 10승이 A, B, 0,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A분의 B 값을 계산하시오. A분의 B 값은 얼마인가? 자, 보자. 예, 하나 하더라도 확실히 합시다. 내가 가만히 하니까 괜히 수학 과목을 선택했어. 이제 강의를 할 때. 차라리 어떤 사회 같은 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시간 내내 얘기하면 되잖아. 사회는. 무슨 얘기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사람 씹고, 집중. 자, A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의 10승이 이렇게 되더라, 이게. A가 A 10승이 이렇게 되더라. A 10승을 구한 다음에 A분의 B를 구하라, 이게. 그럼 여기서 A분의 B를 구하라는 것은 이것분의 이것도 좋고 이것분의 이것도 좋죠. A분의 B니까 이것분의 이것도 좋고 이것분의 이것도 좋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분의 이것도 좋고 이것분의 이것도 좋죠. 구하는데 문제는 A 10승이니까 10승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풀면 전 세계적으로 순박하게 푸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한 2번, 3번, 4번 곱해보는 거죠. 곱해보고 뭔가 이게 이상한 느낌이 들으면 한 번 더 곱해보고. 알겠어요? 그러다 마침내 하는데 시험 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게 딱 봤을 때 우리 느낌에 가요. 이게 일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이게만 이렇게 되는데 이게만 1, 1이었으면 금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2, 2잖아요. 3, 3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주대각선에 똑같은 게 나와 있으면 선 한쪽에 0이 있죠. 이럴 때는요. 제 생각인데 이건 A를 2를 꺼내면 소원대로 되잖아요. 2를 꺼내게 되면 이게 1, 1, 0 이렇게 돼서 소원대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원래 1이었는데 2를 꺼냈으니까 얼마 되겠어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A의 10승을 구하라. 그럼 이게 현재 A죠. A니까 이 A의 10승은 이게 지금 A잖아요. A니까 A의 10승은 이 전체 10승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이런 얘기 했나요? 3A에 대한 N승은 3의 N승, 2A N승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지. 역행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2는 2의 10승 처리하고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2의 10승 처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편히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죠. 이거는 주대각선 기준으로 보니까 이 밑에 분이 원래 단위과 같은 부분이지. 이런 걸 10승하면 0 대신에 와 있는 성분에다가 지수를 곱한다 그랬죠? 그럼 2분의 1에다 뭘 곱하겠어요? 10. 그러니까 얼마로 바뀌었어? 5. 그럼 결국 이거는 1, 1, 0 하고 이거 5 이렇게 될 거야. 무슨 시간 있습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론상은 이게 지금 이거야. 이거니까 이 계산 결과가 이게 바로 AB 0A로 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A분의 B를 구하랬지? 문제에서 A분의 B를 구하랬죠? 근데 이러려면 이게 2의 10승을 전부 안에다 곱해야 되겠지? 근데 제 얘기는 1분의 5 이러면 되지. 어차피 1분의 5에다 다 똑같이 2의 10승 곱하면. 그래도 답은 어때요? 똑같지? 잘 안 된다고요? 하여튼 답은 얼마예요? 5. 지금 무슨 양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거듭적으로 할 때 주대각선에 나온 숫자가 뭐 꼭 그 1, 1이 아니더라도 2, 2나 3, 3, 5, 5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이 그걸 변형해서 원하는 형태로 고침으로 해서 쉽게 거듭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18페이지 62번의 별표. 18페이지 62번 별표. 중요합니다, 이거. 이론 설명 필요합니다. 7번 보세요, 10중. 딱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D가 뭐예요, D? D라는 건 뭡니까?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죠. 행렬에서는 행렬식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행렬식. 행렬식에서는 행렬식이 영어로 디터미넌스이기 때문에 디터미넌스에서 D를 쓰는 거고 판별식에서는 디스크리미넌트이기 때문에 D를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들 이름 정할 때 좀 문자 어차피 널려있는 게 알파벳인데 좀 바꿔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헷갈리지도 않고. D라는 게 판별식도 되고 또 행렬에서는 행렬식도 돼. 행렬에서는 D는 이렇게 방법을 빼면 되고 판별식에서는 소위 일반적으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근이란 얘기 아세요? 근이 뭔지 아세요? 방정식에서 근 빼면 시체예요. 바꿔 말하면 방정식에서 근의 정의를 잘 이용한 방정식 문제 풀다가 막혔을 때 근의 정의를 잘 이용한 문제를 의외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2차 방식이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런 2차 방식이 있는데요. 2차 방정식. 굳이 이렇게 한글로 써주는 이유는 2차 방식이란 말이 있을 때만 A가 0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했을 때 2차 방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A가 얼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몇 차 방식 되는 거예요? 또 순진한 소리 하고 있어. B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못해요. 무슨 알겠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 그래서 2차 방식을 한글에 어렵게 썼어요. 그럼 2차 방식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있지. 근데 방정식의 근이 뭔지 아세요? 근은 바로 이러한 X에 관한 방정식이 있으면 이 X에 관한 방식, 이러한 X에 관한 방식이 있으면 이러한 방식을 만요하는 X값을 근이라 그래요. 되겠죠? 자, 2차 방식이란 말 우선 생략하겠어요. 2차 방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차 방식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있는데요. 근이란 게 뭐라고요? 이 방식을 만요하는 X값. 다시 근이 뭐라고요?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차 방식의 세근이 등차수열에 3차 방식 세근이 등차수를 이룰 때 3차 세근이 등비수를 이룰 때 그러면 각각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면 충분한데 그거를 5분 안에도 못 푼다 이거야. 뭐를 그렇게 막 풀어나간다 이거예요. 이 인터뷰를 해본다고 내가. 너 방정식의 근이란 게 뭐니? 그럼 물어보지 말라. 사람 무시하지 말라 이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막 또 여전히 또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방정식 문제에서 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폴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방정식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근의 정의를 생각하라. 무슨 얘기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맛을 못 봤었는데 앞으로 맛을 보다 보면은 그 말이 뭔지를 터득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다시. 자, 이런 X에 관한 2차 방식이 있어요. X에 관한 2차 방식이 있는데 근이란 게 뭐예요? 이 식을 막는 X값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x에 관계없이 이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판단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2차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야. 어떠한 실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2차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x가 뭐가 되든 일단 어떠한 실수를 갖다가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방식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2차 방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이 2차 방식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고. 어떠한 실수를 대입해도 이러한 2차 방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실수를 대입해갖고는 이 식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 말은 이 방식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고로 결론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야, 30%가 놓쳤네. 좋아네. 네,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니까 내가 좀 긴장을 풀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딱 한 번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2차 방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떠한 이 x에다가 x가 근인데 어떠한 실수를 갖다 대입해도 이 방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 말은 이 방식은 절대 실근 갖지 않는다 이거야. 실근 갖지 않으니까 그러면 허근을 갖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판별식이라는 것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얘기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 요전에 보면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이 행렬에서 역행렬이 구하려면 앞에가 d분의 1이 오고 이 두 개는 순서를 바꿔주고 이 두 개는 부호를 바꾼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d는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 d가 0이 되면 0분의 1은 불능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d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 있죠? d라는 것은 이렇게 곱한 것처럼 걸 뺀 걸 얘기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내가 감초는 본 적이 없지만 이런 걸 약방의 감초라 그래요. 근데 약방의 감초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게 하여튼 알아야 돼. 62번. 무슨 얘기 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62번은 A라는 행렬이 주어지기를 X의 1!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단행렬이라는 게 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보세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A-K.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때 K의 범위를 찾아라 이거야. 눈 떼고 있는 학생 안 된다. K의 범위를 구하라. 얘기 되겠죠? 자, 준비. 그러면요, A-K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랬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라도 정찰이라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이 행렬을 먼저 구해야 돼요. A-K가 뭐냐? A라는 행렬에서 K를 빼건져. 이거 갖다 너덜너덜 쓰지 마세요. 여러분, K는 아까도 경험했죠? K가 뭐예요, K가? 주대각선에 뭐가 있어요? K. 나머지는 얼마예요? 0. 그러니까 이걸 갖다 너덜너덜 쓰지 말고요. A에서 K를 뺀다는 건 무슨 얘기냐? A에서 K2를 뺀다는 게 지금 이게 A잖아요. 여기서 K2를 뺀다 이거야. 여기서 K2를 뺀다는 것은 여기에서 K 빼고 여기서 K 뺀 걸로 간편히 끝나는 거죠. 행렬에서 행렬 빼면 같은 위치는 성분끼리 빼는데 0은 빼나 마나니까 K나 빼면 될 거 아니야. K는 빼도 주대각선 K. 이게 바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려면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D가 0이 아니야 되겠지. D는 이렇게 곱한 거랑 빼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곱하니까 X-K와 2X-K를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를 빼. 마이너스 2를 빼니까 플러스 2지. 이게 D죠. D는 0이 아니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아니다 색깔 바꾸겠어요. 0이 아니야 된다 이거야.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것이 이 문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얘를 정리할 때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어요? K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X에 대해서 정리해야지.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X에 관한 2차 방식꼴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이걸 X에 대해서 정리해 주니까 맨 처음에 X의 제곱, 2X 제곱. 됐죠? 그 다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kx를 마이너스 kx지.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x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3kx.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곱하기 k제곱. 그리고 k제곱에다가 뒤에 플러스 2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간과정 다 생략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그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말은 어떠한 실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 x에 관한 이차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야. 그 말은 이런 이차 방식 실근 같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실근 같지 않으니까 여기다 판별식 0보다 어떻다? 작다. 명확히 풀어야지. 그럼 여기다 판별식 0보다 작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게 되어 있다. 판별식 b의 제곱하니까 9k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8하고 k제곱 플러스 8 판별식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이 k에 관한 부등식이 유도가 됐기 때문에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좀 여기까지만 됐으면 참 좋겠는데 무슨 얘기겠죠? 좋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9k제곱에서 8k제곱 빼니까 k제곱 곱하니까 88은 64 맞나 모르겠다. 이게 뭐 이상한 것 같다 이거. 2지게 2 2잖아요. 지금 지워서 증거 없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2지 2일 거야 아마 2. 그러면 28은 얼마예요? 16. 0보다 작다. 이걸 풀란 얘기죠. 그럼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모르는 학생은 별도로 2차 부등식을 언젠가 한번 진하게 할 거예요. 알겠어요? 우선은 그냥 그 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대충 치려고 봅니다. 자, 이거 0 되는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0 되는 값을 구해서 0보다 작다 했을 때는 사이가 답이다. 작던 사이. 그럼 0 되는 값은 암산 처리 되겠지? k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인수했다 생각하면 k는 뭐예요? 마이너스 4와 4.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사이가 되겠지? k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 이게 답이에요. k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됐지? 근데 복이 없죠? 복이 없지만 k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k는 절대값이 4보다 어떻다? 작다. 그렇죠? k는 절대값이 4보다 작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유형에서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위에 임의의 실수 x에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임의의 실수 x에다 밑줄 그어요. 임의의 실수 x에다가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밑줄 그으세요. 그럼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밑줄을 그는데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d가 0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d가 0이 아니다. 근데 d가 0이 아니다는 건 좋은데 그 d가 x에 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됩니까? 2차식. 그러니까 겨우 2차원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겠어? 어떠한 실수를 x 대신에 대입한다 하더라도 그 2차원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 거니까 결국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하고 똑같다? 자, 그럼 6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3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63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63번 공부하기 전에 X축의 의미에 대해 잠깐 설명합니다. 집중. 여러분 공부 좀 하려고 말고 그래요. 정말 가끔 제가 강의할 때요. 그 학생들이 정말 막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내가 진짜 저 단순한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사실 2학년 초에 공부하는 거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이 되는 동안 저런 문제를 본 적은 많다. 그러나 확실히 풀 수 있다는 확증은 없다.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있어요? 그간에 계속 애매했고, 뭐, 어영부영하고, 풀이 보고 억지로 이해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뭐, 한 거를 하나씩 잡아가잖아, 지금 막판에. 그럼 눈에 막 불을 쓰고 봐야죠. 불을 써야 되는데, 자고 있어. 학원 억지로 온 학생들 오세요. 자기는 별로 학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학원 밑에서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밀어놓고, 전에 한번 후문으로 도망쳤더니 후문에서 아빠가 웃고 있고 일이 나올 줄 알았다. 그래서 잡혔고. 그래서 핫서시 온다. 얘기해. 내가 부모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 절대 공부시키지 말고 끝내십시오. 저희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학생이요. 절대 공부는 안 돼요. 응? 옛날 얘기인데. 그 학생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되는 게 얘는 분야가 달라 보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한다는 건 감상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옛날부터 제작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웃는 거야? 꼭 뻥 같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폴스학보다 훨씬 길게 할 수 있어요. 1년에 안 끝나. 근데 내가 감동을 받을 정도였다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딴 거는 전혀 몰라. 진짜 아주 혼자 뭐 인수분해고 전개고 이건 참 보니까 몰라. 모르는데 영화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무슨 누구 해갖고 이름을 하나 딱 얘기하잖아요. 그 외국 영화배우 아무라도 하나 툭 던져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생년월일부터 시작해갖고요. 걔가 언제 뭘 계기로 데뷔하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어땠고요. 막 기타 등등 해갖고 나중에 약 몇 편을 출연했고를 그냥 주르륵 하는 거예요. 고2가. 무슨 양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럼 막 집에서는, 얘가 어디 막, 그 집이 상당히 그래도 그 집이 뭐라냐면 어느 한 일개의 큰 그 도 정도에 대해다가 주류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자, 그 집이. 근데 아이가 영화에 대해서는 빠삭하는데 그 빠삭하다는 건 모르고 얘를 어떻게 하면 성적이 계속 바닥이니까 그래도 대학을 돈이라도 줘갖고 갈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요. 애는 괴롭죠. 애는 막 무슨 공부를 하든 안 들어와요. 모든 공부를 다 영화하고 연계시켜요. 그러니까 가보면 막 체계가 전부 영화에 대한 얘기야. 다 꼈어, 다 껴. 뭐 딱 얘기하면 막 툭툭툭 할걸요? 아, 걔 어느 나라 사람이 원래 어느 나라 출신인데 지금 어디 국적을 가지고 있고, 뭐 무슨 영화를 하고 있고, 뭐 누구누구 사귀어서 지금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쫙 얘기한다니까?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얘는 영화 쪽으로 가서 적어도 평론가는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 부모님께 그 건의를 했죠. 얘 대학 보내지 말라고. 보내드려도 차라리 영화 관련되나. 영화 관련된 전문대라 좋고. 안 되면 집에 뭐 남는 게 돈밖에 없으면 아예 차라리 영화 같은 관련된 데로 보내라. 그리고 내가 걔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어디 밖에 나가서 공부하려면 너처럼 영어 그렇게 발음 부르고 영어 공부 하나도 않고 영어책은 다 하얗고 영어책에 이렇게 털도 안 뺀 영어책 막 전부 깨끗하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 꼼짝 못한다. 그래서 제가 동기를 딱 보여줬는데 얘가 그때부터 영어만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양 있어요? 미친 듯이 자기 외우고 있는데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 영화 대사 같은 것도 그냥 보면 맨날 밑에 자막 보고 자막 없어지기 전에 막 또 보고 그럼 영화가 보이냐 이만 자막만 보면 안 되니까. 자막을 가려놓고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 가면 지금 영화 쪽으로 가서 잠시 후에 이제 성공을 하겠지. 잠시 후에. 여러분 지금 보면 집중을 확 해가지고 봐야 돼요. 제발 그냥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어영병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싹싹 지나가면서 아까 그랬잖아. 아까 이런 거 기억나세요? K 이꼴 그러면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K 이꼴? 이제부터 K 이꼴이라는 걸 공부는 했다 이거야. K 이꼴 나온 문제는 무슨 갖고 와라면 3개씩 나오더라 이거야. 됐어요? 하나는 K를 정리로 얼렁뚱땅 보면 된다 이거야. 나머지는 무슨 값을 해야 돼? K 갖고 하지. K 갖고 할 때 너가 하지 말자. 내가 한 번 한 걸로 끝내자 이거야. 그냥 딱씩 보면 그냥 눈을 약간 이렇게 이러면서 K 값 슝슝 나오잖아. 나오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 주대학 쓴다고 얼마. 암산 처리하면 되지. 그럼 그걸로 딱 땡이다 이거야. 안 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오면 딱 끝내는 거. 그러나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 문제를 맞기에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럼 고생 많이 해야지. 지금 그걸 다 하는데 정신 안 차리면 되겠냐고. 다시 묻겠어요. 어떤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D가 0이 아니어야 돼. 무슨 양이죠? 그 다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D가 0일 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X축이 갖는 의미는 뭐냐? X축에서는 Y값이 0이죠. X축에서는 어떻게 해요? Y값이 0.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 좀 잘 받아요. X축에서는 Y값이 어떻게 돼요? 0. 다시 X축 Y값이 얼마예요? 0. X축에서는 Y값 무슨 수예요? 양수. X축 밑에는 Y값 뭐예요? 음수. 자, 출발합니다. 63번. 아니 우리 지금 열심히 했는데 아직 50분도 안 했나 보죠? 그래요? 자, 그럼 63 열심히 합시다. 자, 6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행렬 X, FX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X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때 Y는 이꼴 FX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Y는 이꼴 FX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 Y는 이꼴 FX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 했는데 이게 역행렬이 아까 존재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존재한다. 그 존재하다 밑줄 그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거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D가 0이 아니다 이거지. 역행렬 존재 D가 0이 아니다는 얘기지? 이건 또 약간 차원이 틀리다. D가 0이 아니다. D가 0이 D는 이렇게 곱하면 그런 거 빼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FX 빼기 곱하니까 플러스 FX 되겠어요? D는 0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했으니까 D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이 또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문제 풀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도록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게 2차 방식일 때는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무리한 지금 질문이에요. 이게 2차 방식일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방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판별식 0보다 어떻다? 작다 했지만 이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모든 실수 x 이게 성립하지 않도록, 그 말은 이게 0이 되지 않도록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fx가 있어. fx가 공통을 한번 끄집어내봐. 그러니까 fx를 갖다 끄집어내게 되면은 앞에서는 x제곱이 남고 뒤에서는 플러스 1이 남죠. 이게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떠한 실수를 집어넣더라도 이건 무슨 수예요? 양수죠. 왜? 어떠한 실수를 집어넣더라도 실수는 제곱이면 0보다 크거 낫잖아요. 양수도 음수는 제곱이면 0보다 크거 낫잖아.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이게 무슨 수예요? 양수. 양수라는 것은 0은 되지 않지. 양수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서 잘 봐야 될 텐데 이 두 개를 곱해서 0이 아니려면 이것도 0이 되면 안 되고 이것도 0이 되면 안 되지. 자, 두 개를 곱해서 0이 안 되려면 이것도 0이 되면 안 되고 이것도 0이 되면 안 되지. 근데 이건 보니까 0이 아니잖아. 양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결국 조건이 뭐냐? 결국 조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끝까지 잡으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 y는 이꼴 fx 그래프로서 적당한 것을 찾으라 했지. 그럼 우리가 찾는 그 그래프는 절대 y값이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지금 무슨 얘기 알겠어요? y값이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x축하고 만나서는 안 된다 이거지. x축하고 만날 땐 y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그 그래프를 딱 보니까 5번이 답이잖아. 됐어요? 안 됐어요? 5번만 답이 되겠냐고. x축 밑에 처박혀 있어도 답이 되지. x축 위에 처박혀 있거나 x축 밑에 처박혀 있으면 y값은 0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은 절대 y값이 0이 되지 않아.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y값이 0이 될 수 없는 그래프를 찾아라 했는데 보기 1, 2, 3, 4 같은 경우는 x축과 만나고 있지. x축과 만날 때는 그때 y값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해당되는 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5번 그래프 변형돼도 문제 풀 수 있겠지? x축하고 만나지 않는 그래프를 찾아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64번 보시죠. 자, 64번은 2차 정상열 AB가 A와 B를 곱한 것은 영행열이 되고요. 자, 이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3, 2가 된다.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은 것은 그랬어요. 전에 우리가 이런 유사한 문제를 40번에서인가 풀어봤었거든요. 40번은 어떻게 하냐고요? 어제 수업을 때 보니까 40번이더라고. 여기 봐. 그러면은 A 곱하고 합이 주어져 있죠. 합과 곱이 주어졌는데 요전에 우리가 문제 풀었을 때는 A 곱하기 B가 단행열이었고요. A 플러스 B가 영행열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A 곱하기 B가 영행열이고 A 플러스 B는 3배의 단행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은 것은 했고요. 보기에 보니까 전부 단행열로 표현돼 있죠. 몇 이냐 이런 얘기야. 출발. 그러면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찾으려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찾으면 일단 이건 A제곱 따로 B제곱 따로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인 수식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이게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행렬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를 구해서 A제곱을 구하고 B를 구해서 B를 제곱을 해서 더해서 답을 내는 것이 훨씬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물론 이것도 행렬 문제에서 가끔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 이거 안 되니까 여기 대신 AB 플러스 B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해요. 무슨 양 있습니까? 됐지? 그러나 실제로 A제곱 B제곱은 여기서 A 따로 B 따로인데 우리가 이 경험을 해봤어요. 예전에 A, B 대해서 3이라 했으니까 A 제곱을 구하려면 현재 여기 A만 있으니까 A 제곱을 구하면 여기 A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얘만 못 곱하니까 양변에 A를 곱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A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난 A, B가 영행이라 했으니까 A가 앞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각각 앞쪽에다가 전부 A를 곱하자. 양변에다가. 됐어요? 그럼 A를 곱하니까 A 제곱이 되죠? 플러스 A 곱하니까 AB지. 근데 AB가 뭐예요? 영행열. 영행이니까 영행열은 더 하나 많으니까 됐고 여기다 A를 곱하면 3, 2에다 A 곱하니까 3A로 바뀌죠. 단영열은 곱하나 많으니까. 단영열이 살아있는 건 행렬이 없을 때 살아있지만 행렬을 곱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은 3A다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될 걸. 그 다음에 이번에는 B제곱을 찾아야 되겠지. B제곱을 찾으려면은 여기다 B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B를 곱할 때 필요한 것은 AB가 영행이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AB가 영행이라 해서 BA가 영행이라는 건 아니에요. 행렬에 곱하면 교합 성립이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려면 이번에는 B를 뒤에다 다 곱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겠죠? 건선을 듣고 있다 또. 여기다 B를 곱하니까 뭐예요? AB. AB는 뭐예요? 영행열. 더 하나 많아. 여기다 B를 곱하니까 B의 제곱. 여기다 B를 곱하니까 그러저러한 사이에서 3B인데 단영열 곱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두 개를 더하면 3을 꺼내면서 A 플러스 B 이걸 구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보기 보니까 이런 답이 없더라 이게. 궁금했는데 A 플러스 B는 띵 3, 2라고 주어져 있죠. 이게 3, 2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3을 곱하게 되면 답은 9, 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양 있어요?
65번 중요합니다. 65번도 중요하고 66번도 좀 귀엽고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